제가 50이 넘어서 한 고급 취미를 하나 가져보자 싶어서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음식 관광을 공부해보고 싶어서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생강값이 굉장히 들쭉날쭉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수업에 가면서 생강차를, 제가 만든 생강차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때 계기는 이제 우리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카페인 부적응 때문에 이제 커피를 못 마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생강차를 잘 마시게 되는데, 엄마 맛있는 생강차가 없다. 그러면서 엄마라면 맛있는 생강차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딸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생강차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생강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업에 가면 이제 나누어 먹으려고 싸가지고 가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저보고 이거 뭐 특허 출원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뭐 특허 출원하는 변리사님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뭐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업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 그러면 굉장히 좀 뭐 무엇보다 좀 편안한 단어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강은 왠지 뭔가 좀 울퉁불퉁 못생기기도 했고 굉장히 그 좀 강한 느낌의 이미지가 있어서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생강? 좋다 하던데 그래도 나는 별로야. 이런 이제 생각,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나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강은 나에게 이로운 식품이다라는 걸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누구나 좀 편안하게 다가가게 하기 쉽도록 해서 생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었죠. 대학원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논문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강이 가지고 있는 뭐 역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리작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가를 그 레시피를 통해서, 그 논문을 통해서 레시피를 이제 잡게 되었는데, 최적의 그런 생강이 가진 장점이나 효능감은 올리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매운맛이라든지 그 독특한 향은 많이 순화를 시키고, 그걸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가 혼자 집에서 조금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걸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할 때는 생각보다 그게 같은 조건의 시간과 온도를 해도 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여러 번 반복을 했었고, 내가 잘 아는 이제 또 요리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때 이제 완제품을 해서 드렸더니 본인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하시다가 결국은 너무 해서 실패해서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같이 좀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면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료나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 음식이라고 하잖아, 그죠? 음식은 이제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전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것 또한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내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걸, 그 설탕을 너무, 설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설탕을 과량으로, 요즘은 뭐 곳곳에 설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어서 안 되겠다. 특히나 생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조금 높은 분들도 있으신데 당뇨나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그 당뇨나 뭐 이런 혈당이나 이런 부분에 좀 편안하게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원래 좀 재료가 좀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프랑스산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거 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우선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런 정도의 제품을 선택해서 드셔야지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비교한다면 우리는 다 가서 이제 그걸 보잖아요.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의 원칙은 또 최소화하는 거, 이것저것 많이 넣는 거 말고 최소화해서 공정상에서 얘가 이제 그 효과라든지 뭐 보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지향을 하고 있는 편이죠. 네. 제가 하는 일은 음식 연구가로서 음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뭐 만들어보고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저는 배려의 음식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또한 생강은 굉장히 그 좀 독특한 향이라든지 매운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 그래서 저의 철학이라고 하면 그 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만드는 것. 그걸 가장 우선으로 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시골에 오는 것부터 사실은 긍정적인 어떤 상생의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생강을 직구매한다거나 뭐 계약 재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또 지역 사회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강에 대한 인식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편안한 눈으로 보는 것, 그런 것들, 생강이 그렇게 괜찮고 먹을만한 그런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바꾸게 된다면 생강 농사를 짓는 분들도 생강 수요가 많아지면 또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특히 이쪽 서구면은 안동 지역에서 생강이 처음으로 재배되었던 곳이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봉정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가공식품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으세요. 한 4-5군데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생강에 관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함께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생강으로 뭔가 이쪽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읽은 여러 가지 뭐 역사 스토리나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되게 좀 마음에 울림을 줬었냐면 고려 시대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현종께서 그 전쟁에 나간 그 전사자와 그 다친 그런 분들과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배와 생강 그리고 이제 차를 선물로 내렸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생강이었을까라고 했더니 그 고려 시대 같으면 인삼도 있었을 거잖아, 그죠? 근데 왜 생강이었을까 했더니 생강이 그때는 그만큼 더 귀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귀했던 생강을 그 고려 시대 같으면 굉장히 한글도 나오기 전에 굉장히 뭔가 무지랭이 백성 뭐 이런 분들을 임금님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을 잊지 않고 챙겼다는 거 거기에 또 생강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때 당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에 생강으로 제품을 만든다면 나는 가장 먼저 보훈 가족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정말로 제품을 딱 만들고 공장에서 저 바이오 연구원에서 만들었을 때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경북보훈청에 기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들에게 이제
이제 다른 데는 아직 모르겠고 안동시에 있는 국가유공자들 보훈가족들에게는 내가 만든 생강으로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조금씩 나누어서 기회가.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우면에 이제 현충일 맞이해서 또 좀 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못 드리니까 설 추석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래 드릴 계획으로 그렇게 좀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이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큰댁이 뭐 이렇게 좀 같은 마을에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여름에 요즘 같은 여름에 호박전을 하나 구워도 항상 큰댁에 갖다 드리고 뭘 특별한 거 아니어도 늘 이렇게 우리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동네 이장을 좀 오래 하셨는데 늘 우리 거보다는 남의 일을 먼저 좀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나누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좀 체득이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뭔가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고객들을 만나보면 역시 먹어보니까 좀 다르다 그러시면서 구매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뭐 이렇게 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가격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엄청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싼 가격은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원액을 가지고 소스도 만들어 놓았고 또 아이들이 먹는 젤리, 아이들이 먹는 젤리도 엄마 까투리 사업으로 해서 이미 젤리도 완제품이 나와 있고 소스도 시제품이 나와 있고 또 제 뭐 국수도 제가 특허 출원을 해 놓았고 또 생강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아서 펀딩을 지금 곧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쿠키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죠. 하고 싶은 건 정말 너무 많고 저는 먹는 것 말고 그 이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뭐 바디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더 관심이 있고 해볼 생각인데 이곳에서 차츰 천천히 연구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왜 하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고급 취미 하나 가져보려고요. 그냥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랑 학위를 받고 나면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월반을 해서 조기 졸업을 할 생각도 하지도 말고 또 게으름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휴학을 한다거나 낙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도 말고 5학기 동안 그냥 즐겁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받는 걸 목표로 해라. 그러면 분명히 그 이유는 달라질 것이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강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강 그러면 뭔가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생각보다 또 좀 없어요. 마늘은 안 먹는 민족들이 있지만 생강은 사실은 범용 글로벌 식품이거든요. 아랍의 코란 경전에도 나와 신과 통하는 물질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잘 만든다면 어디에서든지 통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이제 바람은 글로벌한 작지만 글로벌한 기업으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드셨지만 라떼가 맛있었죠. 그래서 저의 이 진저 라떼는 별다방에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또 최종적으로 또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면 돈을 왜 버는데 일을 하고 돈을 왜 버냐? 돈을 버는 이유는 또 기부를 하고 또 나눔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직원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좀 회사를 키우고 싶다.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구나. 나는 소통하고 즐겁게 일하고 그런데 또 뭐 요즘은 시니어들도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회사를 잘 키워서 잘 된다면 더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가지고 뭘 바로 먹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뭔가 피가 되고 바로 살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먹는 것들, 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강도 면역력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좋은 식품이다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꾸민 것도 카페나 이런 쪽보다는 체험관을 위주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뭐 바디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본다거나 방향제 같은 걸 좀 더 만들어 본다거나 내지는 뭐 조격을 좀 해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은 큽니다. 꿈은 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렇지는 않고 소박하게 차근차근 나는 앞으로 생강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생강이라면 거기서 만든 제품이라면 누구나 믿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우리 어디 가서 쇼핑을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건 당연히 가져가야 돼 라고 느끼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미의 안동생강 이야기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